네, 지역과 지역에서 이제 서로 오가면서 부동산을 거래하기 때문에 뭐 같은 지역 안에서도 사고 팔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 거래 속에서 실질적으로 가격이 결정이 되겠죠. 실제로 등기 날짜를 기준으로 잡은 거고요. 소유권 이전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과연 등기 거래가 얼마나 일어났는가 그걸 이제 분석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 2020년 12월 기준, 그러니까 지금 2020 작년이죠. 올해는 이제 내년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통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참고만 하시고요. 기준 전체 부동산 등기 수가 7,700만 건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12월 기준으로 2020년 12월 기준으로 5,1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럼 약 1.5배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더 많은 등기 건수가 이루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는 뭐 당연히 집합 건물이 25.3%, 그다음에 토지가 65.4%, 토지 거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죠. 건물이 9.3%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 건물은 이제 실제로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지는 부속 건축물이 없는 그냥 일반 토지, 그냥 토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 집합 건물과 달리 건물 전체 소유자가 현재 변동되는 경우, 그러니까 건물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꼬마 빌딩 뭐 이런 형태로 조그만 빌딩의 단독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소형 빌딩들 다 포함된 거다. 이제 재밌는 부분이 이제 토지가 65.4%대까지 올라갔다라는 거 보게 되면 전년도에 있었던 LH 사태가 이제 실제로 일반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큰 자극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토지를 통해서 그만큼 부가 많이 창출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늘어났던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광역시도별, 17개에 있는 광역시도별로 부동산 등기 현황을 보게 되면 경기도부터 해서 세종시까지 나와 있는 통계입니다. 경기도가 단연컨대 가장 많습니다. 1,430만 건이고요. 18.5% 정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경상북도 830만 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와 그다음에 경상남도까지 지방도시에 있는 토지들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도시들의 토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등기에 관련된 등기 현황대로 또 등기 소유자들의 또 소유권 이전 관계도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시 같은 건 640만 건, 토지보다는 이제 건물 쪽으로, 집합 건물 쪽으로 많이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들 보시게 되면 뭐 세종시가 49만 건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그러면 거래가 얼마나 일어났고 등기 건수가 얼마가 되는가, 구별로 봤을 때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이 거래가 이루어진 구가 송파구입니다. 송파구가 42만 건 정도 일어났고요. 6.5% 정도 차지합니다. 그 다음이 강남구, 그 다음에 39만 건, 그 다음에 서초구 36만 건. 서초구와 강서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강남 3구 정도가 실제적으로 작년 한 해 거래가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강남 3구 지역의 가격이 월등히 많이 올라간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거래 건수에 따라서 그 가격도 결정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비율로 따지게 되면 우리가 아는 거래량 대비 실질적인 가격 결정력을 보시게 되면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으나 가격은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건수만 따졌을 때는 송파, 강남, 서초가 가장 많지만 그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비했을 때는 거래 건수는 많지 않지만 가격은 월등히 많이 오른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원구, 영등포구 뭐 이런 형태로 가고요. 맨 마지막 이제 금천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남 3구가 실제적으로 현재 등기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유자별로 봤을 때 과연 외국인이냐 내국인이냐 법인이냐 뭐 이렇게 따지겠죠. 내국인이 월등히 많죠. 당연히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5,600만 건 정도가 내국인 거래, 이제 우리나라 내국인끼리 거래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국가지자체에서 거래한 건수입니다. 이거는 지자체에서 실제적으로 현재 일반인들한테 땅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 매입한 땅을 또 지자체에서 다시 또 사들이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서로 오가면서 거래가 이루어진 건수입니다. 그래서 1,246만 건 정도가 이루어졌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국가 지자체에서 1,246만 건을 사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광역교통망 체계 개선 사업이라든가 철도 부지에 들어가는 토지들은 다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또 3기 신도시라든가 현재 도시를 형성하기 위한 여건들 또는 현재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토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 가지 거래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국가 지자체에서 거래가 그만큼 많이 일어났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인이 580만 건이고요.
비법인이 109만 건, 근데 외국인이 16만 건, 재외국인이 3만 건입니다. 근데 외국인 16만 건 중에서 실제적으로 중국인이 한 99% 차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현재 우리나라 국내 토지들뿐만 아니라 부동산 취득하는데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다는 거는 뭐 재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중에서도 비중이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많다 보셔야 되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내국인 거래가 많죠. 536만 건이 내국인끼리 거래가 됐고요. 법인 거래가 62만 건 정도 됩니다. 법인 거래는 실제적으로 대기업체들 이전하면서 현대자동차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이런 대기업체들이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 또 새롭게 사옥을 짓는다든가 뭐 이렇게 형태로 가면서 뭐 부동산 취득을 많이 했던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52만 건, 62만 건 정도 되고요. 지자체에서 33만 건 정도로 매입을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33만 건 서울시에 있는 토지를 또는 부동산을 취득을 했다라는 얘기는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에 관련된 내용일 겁니다. 도심 복합개발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거래 건수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고요. 외국인이 3만 7천 건, 그다음 비법인 뭐 나머지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국인 거래가 워낙 많았던 그랬던 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유자 구분별로 봤을 때도 이제 각 지자체별로 나온 수치입니다. 봤을 때는 이제 노란색 부분이 이제 법인이고요. 노란색이 법인, 푸른 색깔이 내국인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인끼리 거래가 된 거고요. 여기서 봤을 때 현재 그 종로 서초부터 해서 강동구 지역이 노란 색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얘기는 법인체에서 실제적으로 부동산 취득을 많이 했다는 얘기고요. 또 법인체에서 실제로 부동산을 갖고 있던 거를 다시 파는 경우도 있겠죠. 팔았다라는 경우도 되기 때문에 법인에 관련된 양도세라든가 취득세 이런 것들이 현재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법인체에 관련된 부동산들이 현재 시장에 내놓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거래가 이제 이 수치로 나타나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자체뿐만 아니라 개인들끼리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그 나머지 비율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광역시도별로 매도량과 매수량, 현재 파란 색깔이 매도량이고요. 판 숫자고요. 매수는 이제 사들인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은 얼마나 더 많이 샀느냐 봤을 때는 경기도와 경기도에 이제 판 사람과 산 사람을 따졌을 때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물건 하나를 놓고 주인만 바뀌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경기도에서 경기도는 판 사람과 산 사람이 거의 비슷한 비율이고 서울 같은 경우는 판 사람보다는 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 지역의 집값이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매수 심리가 그만큼 더 자극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시에서는 판 물건보다 이렇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매도량보다도 매수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매도량이 그만큼 이제 공급량이 그만큼 매수로 따라가지 못하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상도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거의 다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확연하게 보시게 되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로 보시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그만큼 많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매수량을 봤을 때는 이건 이제 매수량이고요. 매도량입니다. 그랬을 때 노란 색깔이 이제 비수도권이고요. 푸른 색깔이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입니다. 그랬을 때 비수도권은 매수를 1,111만 건 정도 했고요. 매도는 931만 건 정도 했다. 수도권 지역은 현재 931만 건 정도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도는 실제적으로 또 이제 판 물건이겠죠. 비수도권이 1,188만 거의 비슷하죠. 사들인 양과 판 양이 거의 비슷하고요. 853만 건 정도의 이제 매도. 수도권 지역에서는 매도가 그만큼 좀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매도는 물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 물건이 풀리지 않은 상황이고 상속이나 증여 쪽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시장에 물건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수도권 내외부 이제 거래량 매수량을 보시게 되면 서울 지역에 있는 강남구부터 해서 현재 인천광역시 있는 옹진구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수도권 지역에 서울, 경기, 인천을 다 포함시켰을 때 외부 매수량, 그러니까 외부 매수량은 실질적으로 서울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물건을 구입하는 게 비율입니다. 그랬을 때 외부 매수량이 서울 지역은 월등히 많죠. 81.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을 해야지만 돈이 된다는 생각, 매수 심리가 그만큼 자극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고요. 내부 거래량은 불과 6만 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서울로 사고 팔고 한 거래는 6만 건, 외부 지역에서 서울 지역에 있는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경우는 27만 건 정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만큼 거래량에 따라서 가격도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경기도 화성시라든가 이런 지역도 대부분 다 매도량과 매수량 거의 비슷하지만 서울 지역 강남구 같은 경우가 특별히 월등히 이제 외부 매수량이 많았다라는 얘기고요. 강남 4구 중에서 내부 외부 거래량을 봤을 때는 현재 내부 거래량이겠죠. 이제 강남구에서 송파구로, 송파구에서 서초구로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움직인 어떤 건수가 9,700건, 서초구에서 강남구가 10,000건 정도 되고요. 강남구에서 송파가 12,000건, 송파구에서 강남구가 9,000건, 그리고 서초에서 송파로 넘어간 건수는 1,600건 정도 되고요. 송파구에서 서초구는 3,000건 정도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공통점은 강남에서 서초로 넘어간 비율보다는 서초에서 강남구 정도로 넘어간 비율이 워낙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초 지역, 송파 지역에서 살던 서초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강남구에 있는 물건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매수를 했다라는 얘기겠죠. 그만큼 이런 부분 따라서 어떤 지역이 더 많이 올랐을까라는 거는 거래량만 봐도 알 수 있고요. 등기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만 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외부 매수량이 그만큼 많다.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 지역에 있는 물건들을 그만큼 취득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된다라고 벌써 이제 심리가 작용을 했다는 얘기고요. 앞으로도 이런 세력은 지속적으로 또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있을 대선과 연결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더욱더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